영원한 제어로 불리는 장기표 선생이 2024년 9월 22일 영면에 드셨습니다. 향년 78세로 아직은 한창 이 사회와 국가 민족을 위해서 일하실 수 있는 나이고 열정과 추진력이 넘치던 분이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장기표 선생님과는 대장동 사건으로 같이 활동하기도 했었습니다. 1971년 서울대생 내란 음모 사건을 시작으로 5번이나 수감되어 10년 가까이 복역했고,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등에 연루되어 오랜 수배 생활을 보냈던 그였지만, 이른바 민주화 세력이 집권하고 난 뒤에 그들이 전리품을 챙길 때에 일체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산업화 세력과 소위 민주화 세력, 좌파와 우파가 서로 번갈아 정권을 잡았던 최근의 한국 역사에서 한 번도 이른바 양지의 편안함을 찾지 않았던 거의 유일한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민주화 운동 보상 신청을 하지 않아서 10억 원에 달하는 보상금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인의 부인인 조무하 여사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엔 내가 특별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이 드니 알겠더라고요. 누구나 다 특별하게 살고 있다는 걸. 누구나 우리 못지않게 산전수전 겪으며 저마다 인생을 치열하게 산다는 걸. 그래서 10년간의 도피와 수배 생활, 10년간의 옥살이를 반복했던 삶에 대해 국가가 특별히 보상하는 걸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관해서 비판하면서 아들 직장 관련해서 잘못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1,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는데 낼 형편이 되지 않자 벌금 대신 환영유치, 즉 감옥에서 노역하는 것으로 대신하겠다고 구치소를 찾아간 분이죠. 그야말로 영원한 재해였고 세상 사람들 눈에는 바보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세상이 어떻게 바뀌건 간에 늘 양지만 쫓고 단물만 빨아먹었던 전 현직 광복회장 두 분이 생각납니다. 이종찬 현 광복회장, 김원웅 전 광복회장 같은 사람들은 제주 좋게도 양지 쪽 햇빛 잘 드는 곳만 골라다닌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눈에는 장기표 선생이 참으로 어리석게 보였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변신의 귀재들, 기회주의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선생은 늘 사철 푸른 나무였고 당당한 청년이었습니다. 장기표 선생이 마지막으로 혼신의 힘을 기울였던 것은 국회의원 특권 폐지였습니다. 이제 장기표 선생이 하던 일은 우리 남아있는 자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경제, 문화, 스포츠,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나라 대한민국. 그러나 세계 어느 곳에 내놓을 수도 없는 부끄러운 대한민국 정치. 이 정치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더 망치기 전에 정치 개혁을 해야 합니다. 저질 팬덤 정치가 대한민국을 우습게 만들고 미래를 폭망으로 이끌기 전에 우리 세대에서 멈추게 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임기중 국회의원에 대해서 소환, 즉 탄핵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국회의원 3번 하면 3선하면 더 이상 정치 못하도록 법으로 못을 박아놔야 합니다. 그래야 저질 패거리들이 정치인들을 인질로 잡아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망국병이 사라지고 유능하고 정직한 정치인들이 소신껏 모든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임기중 국회의원 소환제에 대한 입법청원은 5만 명의 동의를 채우지 못해서 종료되었습니다. 17,351명에 그쳤습니다. 17,351명이 되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안 되면 또다시 할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는 없습니다. 장기표의 바보 같은 삶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입니다. 영원한 청년 장기표의 후배들이 그 뜻을 이어가겠습니다.